서울 패션 라디오 90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입니다. 러브정입니다. 홍석우입니다. 장석중입니다. 네, 오늘은 채널 장석종의 장석종 씨와 함께 이런저런 만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성준 이 새끼 왔죠? 왜 안 왔죠? 뭐 없어서. 일 있다고. 네. 근데 본인이 우리가 이렇게 섭외하고 부킹을 하게 된 게 이성준 때문에 하게 된 건데 해놓고 안 왔어요. 네. 아주 단톡까지 만들었는데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단톡에서도 별 얘기 안 했어요. 할 말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취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얘기를 해보려다가 이 패션 유튜버들 이제 얘기를 해보려다가 취향이란 무엇인가 이쪽으로 한번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이제 패션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하고는 다들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보통은 뭐 스타일 보여주는 뭐 그런 거. 그렇지. 네. 뭐 사라 요즘에 뭐 입으면 좋아요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미 좀 늙어버린 게 아닌가, 그냥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과는 좀 상이한 것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우리만의 좀 취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서 거기에 좀 고착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취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한 거는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해석은 뭐 진짜 나름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냥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옷, 패션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성우 형이 뭐 입고 있는 저 스카프나 뭐 시계 같은 것들 어떤 취향의 결과물들인 거잖아요. 진짜 밤길에 저렇게 옷 입은 사람 만나면 존나 무서웠고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취향들이 다 있는데 우리들이 보통 지금 이 소셜 미디어와 뭐 틱톡과 어쩌고 뭐 유튜브의 시대 사람들은 어쨌든간 정보를 얻으려고 소셜 미디어랑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뭔가 정보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런 유명한 누군가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습득을 해서 뭔가 학습처럼 취향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누구나 다 영향을 받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생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취향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해봤자 솔직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나의 취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좀 그래도 나이가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성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50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취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원래 할아버지들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요? 네. 성우 형의 할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부산의 그 여용기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딱 잘라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석종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패션 좋아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뭐 본인 채널에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패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흥미가 좀 식어버렸어요. 식죠, 확실히. 식긴 식는데 뭐 그렇게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약간 자기 방송 아니라고 진짜. 생각하는 척을 좀 해줘야 돼. 그래야 약간 진지한 느낌이 좀 들어. 말을 살짝씩. 저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아니 뭐 거대 유튜버한테 천달이죠. 네, 족밥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1년 됐는데 아직 만명 못 채워가지고 할 말은 없어요. 저희도 5년쯤. 2,000명 못 채웠는데 1,500에서 늘어나질 않네요. 6년째인가? 모르겠네.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제 생각에는 취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전한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향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안전한 소비가 뭐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실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버는 돈이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사실 혼자 살게 되면은 50만 원, 60만 원 월세 내고 뭐 이거 공과금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사실 자기가 돈을 쓸 수 있는 게 옷에 돈을 쓸 수 있는 한 2, 30만 원 남짓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여름옷 사고 겨울옷 사고 뭐 신발 사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를 뭐 신발 하나 샀을 때 무난하게 어디에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사야 된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안전하게 추천하는 것들 이거를 사면은 최소한 기본빵은 간다 라는 것들을 안전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20만 원 안에서 15만 원짜리 어떤 신발을 샀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큰 돈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뭐 신발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공인한 인증한 것들 위주로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 아이템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것들이 계속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취향이란 거는 점점 없어지고, 이거는 사실 소비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되게 좀 슬프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성우 형이 한창 막 대학생이고 이랬던 오렌지족 구한말. 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 예를 들어 인턴대학 90년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쨌든간 지금 2020년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 문화가 젊은이들한테 제일 팽배했던 어떤 그런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절. 네,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유행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네, 저희 학생 때도 많았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 개별 집안의 어떤 뭐 그 소득의 편차 이런 걸 떠나서 유행하는 아이템은 말하자면은 그거를 소비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튀려고 어쨌든 사는 거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니까 별로 안 튀어 보였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거를 사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지금 요 석종이의 분석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그 좀 사회적인 문제가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나의 어떤 꾸밈에 대해서 멋에 대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게 고도성장기 때는 그게 확실히 가능한데, 왜냐면 이제 여유 자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었죠. 뭐 완전 고도성장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저 뭐 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도 막 운동화 같은 거 막 30만 원짜리 사신고 막 그러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워낙 이제 그 젊은이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낮아졌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석종이 얘기 듣고 이제 깡 스타일리스트라는 유튜브를 한 몇 시간 봤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취향에 맞으셨군요. 그러니까 취향적이요. 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때는 비싸고 세일할 땐 좀 살만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기준을 이렇게 딱 그 정도에 맞춰서 이 친구는 방송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개당 아이템 뭐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 이런 기준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 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뭐 지금도 없긴 한데, 그런데 근데 너 맨날 에르메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나름 이렇게 멋을 부리고 싶을 때 그것을 해칭을 하기 위해, 그 어떤 리스크를 해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주는 어떤 무난한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되게 후벼 팠거든요. 그래갖고 패션에서 뭐 요걸로 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면은 요거는 뭐 어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되게 후벼 파가지고서 진짜 좋은 거를 하나를 사자, 뭐 애매한 거 여러 개를 사지 말고 진짜로 이제 쓸만한 거를 하나를 사자라고 하면서 스터디를 엄청 많이 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었는데, 그래서 자라 같은 거는 거들떠도 안 봤었거든요. 그 무렵만 하더라도. 왜냐면은 자라는 뭐 싸우고 품질이 어쩌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요즘에는 자라는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자라는 그냥 카피의 그 카피 전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모든 카피들이 다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는구나 친구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요거 쓸만하다 그러면은 그냥 쭉 그냥 그걸로 그냥 가볍게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스타일리스트라는 사람이 권해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패션 애호가라든지 패션에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던져주는 거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일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뭐 잘하든 뭐든 뭐 무슨 무이든 뭐 무슨 뭐 IWC든 사실 세일하면 당연히 그건 가성비 좋은 쇼핑이고 사람들은 그래서 아울렛에 가고. 근데 IWC는 세일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어쨌거나 뭐 비싼 브랜드든 이제 싼 브랜드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자기가 좀 말하자면은 고관여냐 저관여냐 그러니까 그거는 패션 업계에서 일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윤수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디깅해서 파고드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뭐 저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고 이제 반대로 되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패션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유행이다 이런 룩이 유행이야. 뭐 최근에 뭐 그런 1LDK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좀 헐렁한 일본 스타일의 그런 게 유행이면 그럼 저런 거 사볼까? 하고 이제 그거의 어떤 오리진을 만든 뭐 브랜드들을 구매한다기보다 사실 패션 플랫폼들 들어가서 이커머스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최저가 검색하고 그렇죠. 괜찮은 거 있으면 구매를 해서 내가 그렇게 입으면 뭐 보는 사람들도 괜찮아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소위 룩이라고 불리는 어떤 시각적 요소까지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절대 여기서 가치 판단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말하자면은 뭔가 하나를 좋은 거를 사는 것도 좋은 거라는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를 사서 소유하고 싶은 어떤 뭐 의지라든지 애티튜드 같은 게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거의 뭐 99%?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70만, 80만, 100만 유튜버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패션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 쓸 것들과 취향들이 있는데 게임도 해야 되고 뭐. 그 중에서 패션이 한 7위에서 8위 정도 사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써더라도 조금 쓰면서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만 막 그 정도로만 다가가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소비 기전은 뭐 저 때도 있었고, 그죠. 이제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언제나. 30년 전에도 있었고, 늘 있었던 그런 기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패션을 굉장히 디깅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는 좀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한 7, 8위 되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라이트 유저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패션 취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없죠. 예, 그거는 그냥 단순 소비인 거지 이제 취향이라고 보기는 뭐하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도 취향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거를 어떤 고관여 저관여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어쨌든 그쪽에 그거는 이제 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패션 취향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취향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취향이 거기서 아니야.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일단 정핏, 슬림핏, 그다음에 와이드핏, 리거핏, 그다음에 무슨 시티보이룩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 안에서. 근데 정리하는 거 좋아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젊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나이대가 젊지 않다라는 거에서 뭘 보면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 빼놓고는 다 거의 정핏 내지는 슬림핏으로 지금 우리는 앉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논외예요. 그치. 네. 맞아. 요즘에 이런 디올 온무풍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제 요거는 진짜 거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멋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예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컨텐츠 거리 하나 찾아보려고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월드컵 해가지고 32강 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패션 남자 극혐 패션 월드컵 이거 인터넷에 길을 딱 패션만 켰는데 놓고 보면 여기 극함 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쫄바지 vs 체인인 거야. 나는
극혐이라 이거 나 둘 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뾰족한 구두와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것도 둘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극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완전 셋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슬림핏을 요즘에 아예 안 입는 게 저도 이제 컴팩트 레코드바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티를 만들어서 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미디움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 그래서 미디움을 오더를 제일 많이 하고 엑스라지를 제일 적게 했단 말이야. 근데 딱 오픈을 하자마자 엑나는 제가 5장밖에 안 했거든요. 엑나 처음 5장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엑나 갑자기 품절 뜨니까 라지 빠지고 미디움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미디움을 안 입어요. 그렇구나. 여자들도 라지 가고 남자들은 기본 무조건 엑나. 그럼 왜 다 헐렁헐렁한 것만 입는 거예요? 요즘? 편하니까 그런가? 편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떤 거대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디 뭐 이런 식 2000년대 초반에 그 진짜 피 안 통하는 스키니진들 한창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입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정도로 핏이 커스텀된 거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항상 뭐가 오면은 반대가 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왔으니까 점점 이제 그 디자이너들도 또 다른 데로 가고 뭐. 네, 뭐 그거 유행도 조금 사그라들고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막 뭔가 더 찾으려고 하고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게 나온 발렌시아가 이후 오버핏이라고 소비 오버핏이라고 불리는 그 박시한 사이즈가 되게 오랫동안 도미넌트하고 있잖아요. 요게 좀 저는 바뀔 시점이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냥 쭉 가고 있네요. 거기서 들은 말 중에 어떤 젊은 90년대생 여자 모델이 자기가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부터 슬림핏이 트렌드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막 그런데요. 요새 막 그런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은 그 스키니지는 우리 엄마 때 유행이다. 씨발. 와, 씨발. 카니스 같은 사람들 이제 엄마 뻘이네. 이제. 우리 누나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저 내가 걔네 엄마 20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돼요. 왜냐면 걔는 2002년생이거든요. 20살인데. 그러면 그게 딱 2000년 초반이잖아요, 사실. 걔네 막 유아기 때니까 사실 웨디군 누구든 관심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헐 약간 하더라고요. 하긴 이제 어디 지나가다 그런 걸 봤는데 그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공중파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뭐 맨날 늙은이들만 나온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이효리 뭐 무슨 무슨 뭐 또 누구 있어 유재석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동시대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전 세대 이제 그런 연예인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송해 나오고 막 약간 그 느낌이겠지. 그렇죠. 근데 TV 틀었는데 맨날 쇼 프로그램에 송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좀 그렇잖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막 고등 래퍼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막 송해 나오고 유튜브에 맨날 나오고. 김동건 나오고 무슨 하이성 나오고 이런 느낌인 거야 이제.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쫄바지도 이제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요즘 패션 유행이라는 게 그 신발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지금 어찌됐건 뭐 덩크를 기조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울리는 핏을 찾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덩크의 뒤로는 좀 아니지. 그러니까 신발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우보이 부츠잖아. 신발 시작이 일단. 여기 쪼리 신고 있고 여기 카우보이 부츠에 그래도 서구 형이 그래도 그나마 좀 트렌디하네. 가장 트렌드예요. 저것도 사실 트렌디라고 보기는 어렵죠. 클래식이라고 봐야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저희 시대적인 단톡방에 미국에서 할인한다고 누가 저희 계속 올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아저씨. 네, MJ님이 그때 산 거예요. 그래요? 네, 하나 사고 하나 저기 선호 형 줬습니다. 열심히 단톡방 열심히 보내. 말을 안 해도. 저 약간 일 떠 있는 거 못 참는 사람이라. 성호 형이 젊었을 때 시절에는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하면서 보던 시대잖아요. 성호 형이 처음으로 이제 패션에 대해 가지고 좀 인지를 했었던 게 아르마니 시대인가요? 그러면 하이엔드 패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르마니 실루엣 8, 90년대. 80년대 후반 정도.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무드라든지 실루엣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지. 그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룩하고 다르게 남성 패션에서
좀 하이엔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허리가 잘록한 그런 실루엣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아저씨냐, 이 사람 못 부린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굉장히 큰 척도였다고요. 그래 그런 만큼 어떤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라인이나 실루엣이 중요한 그런. 그렇죠. 그쵸. 근데 막 저도 뭐 나중에 배운 거긴 하지만은 뭐 그 아르마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 엄청 뜬 게 결국에 이제 미국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옆이 뭐 그런 월스트리트 같은 데에서 아르마니들을 입고 그런 원래는 말하자면 그때도 좀 박스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는 전형적으로 완전 아메리칸 그 좀 심심한 다소. 근데 이제 뭐 이탈리아제 패션 디자이너의 실루엣이 들어가 있고 소재도 막 조금 다른 거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막 그 당시에 막 월스트리트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제 뭐 어떤 코디네이션의 이제 어떤 조화로움, 그러니까 뭐 요소들이 이렇게 각자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시절 사람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보는데, 뭐 이미 몇 년 지난 거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패션판이 이제 아이템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특정 이제 제품을 하나가 메인으로 이렇게 뚫고 가고 그것을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수반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전보다 좀 단조로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어떤 시대처럼 보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200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서 패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이제 그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게 돼버린 이 에디의 스키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은 그냥 바로 하이엔드랑 스트리트웨어의 결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합은 이꼴 말하자면 뭘 입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의식 구조를 개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그런 아르마니든 뭐든 그런 시절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명품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이종 교배를 예를 들어 뭐 수프림 같은 브랜드가 그런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랑 같이 입는 것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게 우리는 보는데 사실 어느 순간 어느 지점 2000년대 어느 지점에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두 브랜드를 안 섞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대 그런 분들한테는 그 패션을 혹은 자기의 코디네이션을 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과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크래커 유어 워드롭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트렌드들을 다루거나 혹은 뭐 관람을 하거나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좀 어떤 당대 시대 정신 같은 게 이제 좀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너무 그럴싸한데 시대 정신이랑. 요즘에는 얘들이 뭐 어떤 요런 어떤 테마로 가는 것 같다. 뭐 요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세대를 어떻게 좀 관망하세요? 요즘 세대. 확실히 그때는 근데 유행하는 브랜드가 확실히 있었죠. 뭐 아메리칸 어페럴을 필터한 패션이라던가 누구나 다 아실 테지만 뭐 버나드라던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쇼핑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이거 팔찌를 얼마 전에 샀거든요. 구찌에서 샀어요. 근데 구찌예요? 네, 구찌 안 갔죠. 근데 구찌를 갔는데 그 동묘에서 산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구찌에 갔는데 인디언 실버 아니에요? 인디언 진짜 나 실버.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말고 은팔찌를 하나 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구찌에서. 근데 구찌에 갔는데 보통 지금 구찌 컬렉션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티셔츠도 그거 아시죠? 요즘에 유행했던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는 구찌 그냥 써있는 그 20 몇만 원짜리 티셔츠 그거 딱 보면 그게 사실 구찌의 시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액세서리를 갔더니 이게 있는 거야 뜬금없이. 그래서 이거 갑자기 왜 스토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지 사실은. 소인가? 구찌 안에서 말인가? 소 개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한 브랜드 안에서도 사실 컬렉션대로 전개를 하지만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내주는 걸 보니까 취향이 다변하다. 정말 많고 아울렛만 가도 뭐 백화점만 가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있어서
모든 취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쇼핑 카테고리들이 한국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죠. 그래. 진짜 한쪽으로 이끌려 나가는 건 이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만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국에서 쇼핑에 불과했거든요. 맞아. 사실. 예전에는 일본만 그랬어. 우리나라는 맞아요. 전혀 그러지 않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다양한 물건이 없어가지고 도쿄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막 눈이 비둥그레 맞아. 맞아요. 막 진짜 세상이 달라 보였죠 사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 더 많고 제가 일본 가서도 가끔 뭐 서점 같은 데 가거나 서점에서도 뭐 이제 해외 서적 같은 거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저는 일본 가서 이제 좀 사올까 하면은 교보가 더 싸. 다 있어 그리고. 뭐든지 다 맞아, 있고 맞아. 그래서 그냥 거기서 교보로 주문해. 그래서 책을 본 다음에 더 싸고 왜냐면 짐을 들고 오는 것도 더 힘들고 맞아. 뭐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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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요. 저기 2층인데요 지금 아저씨가. 팔척 귀신 분이 등장하셔가지고 2층인데 그 저기 개 깜짝 놀랐네. 그 실리콘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 기억이 전에. 존나 무섭네. 고층 건물에 창가에 눈 마주치고 막 약간 그 느낌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같은 걸 세워놨잖아요. 네, 그래서 존나 무섭네. 아무튼 자 그래서 그리고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 다 검색해봐도 한국이 더 싸요. 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수입 브랜드들, 일본 애들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한국이 더 싸. 맞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쇼핑하는 거는 정말 일본 브랜드만 해야 돼요. 맞아. 말 그대로. 파라부트 같은 것도 100만 원씩 팔고 막 그러더라고 일본은. 일본은 신발에 대한 관세가 더 높거든요. 신발 수입에 대한. 일본 자국 내 신발 산업 보호 정책 위해서? 때문에 신발에 대한 관세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신발을 사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석정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한국에서 거의 못 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특정한 아이템을 못 구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는 솔직히 다 있다고 봐요. 전 세계에 있는 게. 네. 근데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막 그런 패션에 정말 몰두하고 좋아했을 때는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그 모아서 사는 거죠 원기옥처럼. 근데 어쨌든 옷을 실물을 보고 싶고 나는 옷도 좋아하지만 디자이너들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부이 생기고 꼬르소꼬모 생기고 저도 데일리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뭐 그 외에 다른 작은 편집 매장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 하는 편집 매장들이 그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프라인 편집 매장들은 거의 다 청담동 아니면 압구정동에 있었고 사실 그들의 핵심 타겟은 젊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맞아. 그렇지. 50대, 40대 혹은 그 이상 어쨌든 간 일단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이런 거에 좀 보링하니까 그런 어떤 편집 매장들 와서 예를 들어 뭐 엔드벌미스터 같은 거 사고 퀸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건데 지금은 보면 작고 훌륭한 외국 브랜드랑 국내 브랜드를 같이 소개하는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편집 매장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과거랑 지금이랑은 만약에 내가 지금 시대에 딱 20대였으면 옛날에 내가 패션을 바라봤던 거랑 완전 시각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유행하는 것들을 사지 않고 관심이 되게 많아서 패션을 너무 좋아해서 막 모아서 돈을 모아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산다고 해도 과거에는 직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런 브랜드들은 일단 직구가 안 됐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온라인 세일즈를 아예 안 하는 데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잖아요. 거의 한 2011년 그 정도 이전까지는 뭐 명품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보면 다 하지. 다 살 수 있고 에르메스도 하는데. 심지어 여기 성수동 완전 다 공장지대인데 바로 옆에서 다 무슨 포터 팔고 뭐 무슨 이스라엘 디자이너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진짜 그런 거 보면 전 개 신기하거든요. 여전히. 이런 동네에서도 이런 거 다 파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쇼핑하기 좋은 시절이지만 여전히 매스는 이제 별로 어떤 고감도에 관심이 없고 우리만 이렇게 계속 뭔가를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감도라고 우리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이 고감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감도의 정의는 수준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가 좁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심이 있는 이제 분야가 좁다라는. 그러니까 하이피델리티는 원래 그런 세그먼트 진짜 좁잖아요. 세그먼트 어디 일단 옷이 좁잖아요. 너무 타이트한데.
근데 이런 고감도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 고관여라고 해도 되고 고감도도 고관여, 아니고 고관여.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뭐 그게 좀 소비가 계속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소비 양극화는 확실히 있죠. 왜냐면 어쨌든 예전보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제일 잘 되는 건 명품이고, 네, 명품이 뭐 가방만 팔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보면 옷들도 오지게 팔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명품 요즘에 이제 명품 소비가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고관여 소비 내지는 고감도 소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아,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윤수 씨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그냥 명품을 산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딱히 뭐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그냥 여유 있는 분들이 쉽게 그냥 툭툭 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석종 씨는 네.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막 폭 넓은 바지에 네. 막 이렇게 스트릿 룩 같은 것도 많이 시도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룩인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네, 슬림하게 입고.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자기 약간 디폴트 같이 제일 편하고 그런 룩인가요? 저는 근데 진짜 브랜드를 아예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베이도 입고 카라트도 입고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서부터 생로랑도 입고 진짜 카테고리가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냥 다 제가 봤을 때 이쁘면은 저는 제일 어떤 면에서 멋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장르로 브랜드에 되게 편협하게 취중된 사람들. 근데 저는 진짜 옷 잘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믹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웍스아웃도 가고 에이티비전도 가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른 성격의 샵이잖아요. 근데 그 두 군데 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장르의 브랜드를 믹스해서 입었을 때 저는 제일 저답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제 체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슬림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입었을 때 편해요. 그렇죠. 네,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입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저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자꾸 수렴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게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자기 취향의 룩이 아닌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뭐 크게 보면은 변할 수는 있죠. 가령 막 10년 전이랑 20년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다르지. 완전 상점벽해 수준으로 다르잖아요. 네. 특히 그러시죠. 그런데 아, 진짜 성구형은 볼 때마다 저는 예전에 성구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제 말을 꺼냈는데 근데 쓸데없는 말 꺼내. 어쨌거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맨 처음에 그 취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꼭 옷 취향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취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레어한 것들이나 혹은 비싼 것들을 내가 소유해서 뭔가 상당한 오해지.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면 그게 나의 어떤 취향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승준? 그런가? 이승준의 그 족같은 보태가 장화 그런 근데 느낌. 그런 것도 신고 다녀요? 맞아. 그 미친 새끼요. 아니 그거 예쁘거나 가벼워 보이고.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래 그거 진짜 구린 생각이야. 진짜 별로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비싼 것만 맨날 뭐 사 입으면 뭐하냐 멋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누군가를 보면서 근데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공간에 갔어. 굉장히 비싼 공간에 갔으면 그곳들은 대체로 다 비싼 것들로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이든 뭐 상업 공간이든 어디든 뭐 명품 매장이든. 근데 사실 거기서 어떤 일종의 좀 플로우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취향처럼 보이고
조금 더 이런 거 사이에 저런 것도 갖다 놨네? 근데 저는 이게 공간에도 적용되고 옷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석종이가 얘기한 거랑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뭐 얘기가 정리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정리는 확실히 안 되네요. 네. 거의 완벽하게 안 되네요. 취향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은 소득 수준과 계속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취향이 뭔지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시간이 쌓이고 내가 쇼핑도 여러 번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지. 내 취향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향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거를 좋아하더라도 사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막상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서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는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내가 쓸데없는 물건에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를 사보고 이러면서 이거 좋았네? 이거 나빴네?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매장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속물이라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고 그걸로 뭐 옷을 꾸민 사람이 정말 취향 없고 구리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도 들어가서 보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응대를 받아보고 이러면서 이거 돈을 주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취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되게 있고 그러면서 구찌가 전 처음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거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세일해가지고 2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구찌가 20만 원 생각보다 되게 싸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만든 사람 보면 동대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세공이 좋네. 그 같은 거 예쁘게 만들었네. 은도 아니야, 이거 사실 20만 원. 쎄예요? 은이면은 그러니까 은이면 20만 원 아니겠지. 은은 100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또. 그래서 쇠독이 올랐구나. 아토피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향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취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려면은 소비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소득 수준과 연관이 되게 깊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대나 10대 애들한테 취향을 말하고 묻고 그거를 약간 강요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그건 같아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되게 가변적인 거고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향이라는 거는. 근데 어쨌든간 우리는 그래도 지금 대충 30대 막 50대 이런 나이 가지고 있으니까 30대부터 50대 정도까지. 그래서 근데, 굉장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이제 과거들을 싹 복귀하고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내 나이의 끝이 중학생이야. 근데 그때도 취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취향이 자신의 진짜 오리지널 취향이냐, 아니면 그냥 또래 문화 유행을 따라가는 취향이냐라는 거는 물론 차이가 있고 아마도 또래 문화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아이템들을 훨씬 더 많이 소비했을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에어조던이라든지 뭐 리바이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도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방금 전에 석정이 얘기했던 그런 소득 수준, 소비 수준 다 되게 맞는 말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미친? 미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비난하는 뜻으로 미친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빵을 먹더라도 컵라면 먹더라도 뭐를 획득을 해요. 무슨 아이템 사듯이 정보를 이렇게 겁나 모으고 제일 최저가를 찾아보고 한국에서 안 팔면은 뭐 직구로 부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취향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는 고도화된 그런.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돈 있으면 그냥 백화점 가서 이거 주세요. 청담동 어디 매장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본인은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 디자이너를 되게 어드마이어하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일단 그걸 사고 그걸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면 뭐 그냥 완전 개차반이었거든요. 뭐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도 그래요. 막 이렇게 샀던 거지. 모아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좋아. 그때만큼 지금은 뭘 사도 그런 감흥이 없어요 사실. 맞아, 그래. 네. 근데 감흥을 느껴본 지 진짜 오래됐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소비라는 것들을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패션 옷 사는 게 날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성호 형이 말한 것처럼 진짜 7, 8위 정도의 순위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 내 집을 사야 되고 뭐 주식에 올라야 되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회나 시대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이미 좀 이야기를 충분히 오래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벌써? 2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별 야마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끊어버리네. 담을 피고 싶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